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으로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 을출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남구 을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지역구인 남구 을지역 지지자들로 구성된 울산 유권자 시민연대가 김 의원의 남구 을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을지역은 민노총 근로자들이 밀집돼 있어 후보자 경쟁력이 없으면 반드시 필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울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울산의 희망이고 울산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승화시킨 김 의원이 남구 을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구 포기나 불출마를 강권하는 세력들은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관이 함께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에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설명회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정부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구와 글로컬 대학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도 강조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설명을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구에 지정되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 설명에 앞서 이번 정부 교육개혁의 큰 방향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발전이 좀 중간과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은 또 교육의 문제가 비롯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통해 동력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한 교육과 돌봄의 융합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 대전환,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기업이 밀집한 울산시가 교육발전특구의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설명회 자리에서 직업계고등학교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며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훌륭한 인재로서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이렇게 교육발전특구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장소를 옮겨 이어진 울산대 글로컬 대학 간담회에선 정부의 1,000억 원 지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5천억, 1조 계속 새로운 지원도 받으시고 기업과 협력을 계속 더 강화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엔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을 비롯해 지역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울산 에너지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취업 활성화와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도전장을 낸 진보당 울산시당 소속 후보들이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연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예비후보 등록 후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세력이 만든 불공정과 몰상식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선 승리에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청운고와 울산외고의 2024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두 학교 모두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청운고엔 180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해
지난해 1.77대 1보다 높아진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현대청운고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 실적과 HD현대그룹의 지원, 전형 다양화 등으로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외고엔 140명 모집에 170명이 지원해 지난해 0.75대 1보다 높아진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울산외고 관계자는 울산국제외고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발표와 대입제도 개편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의 자동차 부품 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내년도 국비 30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자동차 부품 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 프로젝트는 미래차 전환에 대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됨에 따라 총 90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관내 버스 정류장 220개소에 신형 LED 버스 정보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버스 정보 소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버스 정보 단말기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버스 정보 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의 디자인과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중앙 제어 방식으로 일괄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된 차량 번호판 등을 부착한 채 대포차를 몰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태국산 마약류인 야바를 상습 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들까지 2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위조 번호판과 마약의 유통 경로를 쫓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충남에 사는 A씨는 울산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울산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걸린 건 A씨의 차량이 아닌 A씨와 동일한 차량 번호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었습니다.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의 최종 도착지가 경남 양산의 한 공단 인근인 걸 확인한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위조나 말소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태국인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차량 번호판이 위조된 가짜 번호판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이들이 타고 다닌 차량 역시 대포차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시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매입한 뒤에 위조된 번호판이나 도난된 번호판을 SNS로 구입해서 부착해서 운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태국산 마약류인 야바를 투약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울산과 양산, 대구 일대에서 마약을 판매 투약한 외국인 20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위조 번호판과 대포 차량의 유통 경로와 해당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공급 윗선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은 어제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사우디 반다르 이브라임 알쿠라이에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사우디 산업개발기금 CEO인 술탄 빈 칼리드 알사우드 왕자를 만나 사우디와의 사업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일행의 이번 울산 방문은 지난 10월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한 정기선 부회장이 알쿠라이에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방한을 요청했고 알쿠라이에프 장관이 이에 응해 성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기선 부회장과 알쿠라이에프 장관 일행은 합작 조선소와 엔진 합작사를 비롯해 수소와 암모니아 프로젝트 등 HD현대가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울산 지역 고용률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고용률은 60.7%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00명 늘어난 반면 임금 근로자는 8,000명 줄어 고용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L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어제 동천체육관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김장 행사는 SOL 임직원과 봉사단, 김두겸 울산시장 등 150여 명이 함께했으며 10kg짜리 2,100박스의 김장을 포장해 구군센터별 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SOL은 매년 저소득 지원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입니다. 북구 제2호 치매 안심마을 선포식이 어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선포식을 가진 북구 제2호 치매 안심마을은 농소 이동 신기마을입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며 북구 1호 치매 안심마을은 강동동 남정자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놓아둬도 훔쳐가지 않는데 자전거는 금방 없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실제로 국내에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많아 울산에서도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참여자는 적은 실정입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이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번호판을 부착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북구 주민들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자전거 등록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자전거를 탔었는데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전거 절도는 12,000여 건으로 소매치기의 43배, 빈집털이의 4배 수준이었고 울산도 2021년 70건, 지난해 9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전거 도난은 계속되지만 시범 운영 기간 중 배부할 계획이었던 120개의 번호판 중 현재 배부된 건 70여 개뿐입니다.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진 못하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양경찰서는 도난 방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2021년도랑 2022년도에 이제 자전거 절도가 한 14%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북부경찰서도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내 주민들하고 아파트 대단지에 홍보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되어서 우리 북구 관내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남구의 화물차 밤샘 주차를 막기 위한 무인 단속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남구청이 도입하는 이번 무인 단속 시스템은 신정 수필 아파트에서 문수로 2차 아이파크까지의 간선 도로와 신삼정 자동차 학원 앞 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무인 단속 시스템은 지난 10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 말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내년부터 마을 반장들에게 활동통신비 명목으로 연간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마을 반장의 사기 진작과 활동 지원을 위해 이장에게만 지급하던 활동통신비를 내년부터는 반장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마을 이장에게는 월 5만 원에 반장에게는 연간 5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12개 읍면에서 마을 이장 380명과 반장 2,09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023 성공투자기업 컨퍼런스가 어제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투자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컨퍼런스는 국내외 투자기업과 울산에 이전 창업한 기술 강소기업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교류 구축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SOL 정동건 부문장 등 10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이종석 금호공대 IT융합학과 교수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한 주제 특강을 했습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지자체 선정사업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장려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분 장려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5천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청년들의 소규모 수요 맞춤형 주택 활성화와 지방 건설 현장의 건설 인력 부족의 대응 방안으로 모듈러 주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 친환경 건설 등이 장점으로 꼽혀 미래 건설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